신병과 후임과 선임과 예비역이 다 함께 즐기는 신개념 인터랙티브 군대 버라이어티 토크쇼 신나 군! 네. 왜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약간 방어하고 안 좋은 의미였었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뭐 열정, 추진력, 기발한 발상 이런 게 패션이에요. 네, 열정 네, 패션. 그런 게 질풍노도의 또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 그 한류 열풍의 주역인 아이돌들도 네. 그렇고 국가 위상을 드높인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대부분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청소년 대단합니다. 아, 최고입니다. 저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데뷔한 그 청소년 스타예요. 왜 비웃으세요? 지금도 질풍노도를 충분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게 질풍이에요. 그냥 질풍. 아무튼간 말이죠. 교육은 국가 백년 지대계. 아니, 지대계가 뭐예요, 지대계가? 그게 국가 뭐예요? 백년 지대로. 아, 띄어읽기 좀 잘하세요. 국가는 백년이 지대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다들 그래요. 국어 공부 안 하셨나 보네. 예, 기남 씨한테 언어형을- 이런 어려운 말은 좀 무리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게스트가요. 네. 교육과 조금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끼를 발산하기에는 교실이 너무 좁다. 교실을 뛰쳐나가서 정말 단 몇 마디 외침으로 급 부상한 스타였습니다. 오. 판유걸 씨를 모셨습니다. 깜찍함을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어디가 달라졌나요, 제가? 얼굴이 아니, 네. 그때는 되게 깜찍했었어요. 진짜로요. 귀엽고. 99년도에 그 TV 출연. 정확히 얘기하면 98년도 10월에 아, 진짜요? 네, 데뷔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시네요. 정말요? 네. 99년도 데뷔인데. 아니 그럼 데뷔 지금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죄송한데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1 됐습니다. 네. 저 올해 31 됐어요. 올해 31 됐어요. 많이 먹었죠. 아니, 어린데요? 깜찍하고 귀엽던 한유걸에서 이제는 정말 그 성인 아저씨. 네?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또 TV로 만나보신 분들도 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예전에 했던 그 판유걸 씨 인사로 네.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아, 진짜 그 당시에. 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창피하네요. 이제 제가 이제 개콘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개콘에 출연했을 당시 반응이 네.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예, 무대에 올라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네. 걸 이걸 네.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그렇죠. 예, 네. 보여주셨거든요. 뭐 일부 기사에서는 뭐 개콘이 판유걸을 살렸다 이런 기사는 있었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판유걸이 개콘을 살렸다. 네. 아 근데 우리 판유걸 씨는 네. 판 씨, 네. 그죠? 네. 예, 그럼 종친회 같은 건 없어요? 아니 무슨 누구 집안을 무슨 종친회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하나인 줄 알았어. 워낙 비문성이니까. 제가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이름이 유골이 뭐냐고 유골이. 하다 보면 유골이. 저희 할머니는 처음에 듣기 아니 애 이름 이제 태어나는 애 이름을 유골로 졌냐고. 기분 나쁘다고. 어렸을 때는 또 이제 발음이 이렇게 좀 유고라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한동안 제 이름을 안 부르셨대요. 아이고 우리 손자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고 한동안 제 이름을 안 부르셨대요. 속상하기도 하셨겠다. 근데 판유결 씨가 지금 아까 보여줬던 이게요. 네. 사실 예선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보면서 탈락됐던 부분이었다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네. 학생 부장이셨어요. 굉장히 무섭죠.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PD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이제 뽑았어요. 네. 이렇게 할 사람들 모아라.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 앞에서 해봐라. 일단 내가 검열을 하겠다. 그 보시더니 재미없다고 나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됐는데
10명을 뽑아놨는데 그 마지막까지 다 가서 그 한 팀이 갑자기 못 하겠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너무 떨어가지고 너무 떨은 거예요 이게 아예 이걸 못 한 거예요.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떨다 내려가서 그럼 어떻게 하냐 급하게 찾다가 그 준비된 친구들 중에 떨어졌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을 다시 해서 제가 올라간 거예요. 인생이 그렇네요. 바뀌죠. 네,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말도 안 했어요 집에. 네. 애기 촬영했다고 네. 편집될까 봐. 근데 그게 주장원까지 되고. 근데 방송 후에 정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어떤 네. 점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방송을 이제 하고서 그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의도 한강 둔치에서 촬영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 이제 헤어지고 저는 그때 매니저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다 헤어지고서 저만 혼자 남았어요. 네. 근데 그 구경 왔던 분들 있잖아요. 촬영에 구경 왔던 분들이 여고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막 이렇게 다 있는데 오빠는 왜 안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여의도역을 걸어 내려가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오빠 어디 가? 어디 가면 지하철역 가요? 뭐 매니저 없어요? 막 양이 같은 애죠. 아니 지금 여의도에 지하철을 타고 일산까지 따라왔어. 얘기 안 해서. 네네. 오빠 그거 한번 해봐요. 판육을 다시 한번 해봐요. 아 그 지하철 한 4명이서 그러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 사람 몰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재밌네요. 집이 일산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신 때문에 거기 따라갔다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교수님처럼 말씀을 하세요. 컨셉이 교수예요. 자주 바뀌네요.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뭐 하나 걸리겠죠. 그럼 4년 동안 걸린 게 없어요. 네. 거기 편집되거든요. 이해했어요. 저희 아버지 제가 PD인 줄 알아요. 자, 오늘의 게스트가 특별히 이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봤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유도하고자 옥상으로 오늘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자, 피고! 제 말이 들리나요? 네! 자, 그렇다면 저를 사랑한다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아하! 정확하다! 판유걸 씨,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듣지 않은 훈련실에서 조교들이 몰래 이 먹을 걸 챙겨줬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까? 오호. 본인의 인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중대장님이 너 장군이랑 무슨 사이야? 장군님이랑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모님들이 치킨, 뭐 피자 이런 걸 면회 때 사왔는데 고기를 우리 또 부모님께서 간부들을 불러서 고기를 쌌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은근히 잘 봐달라고 뇌물을 쓴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만 뇌물은 아닙니다. 고기를 쏜 거는 확실한 거죠? 네, 사실입니다. 그럼 저도 고기 쏴주세요. 고기 저한테 고기 잘 먹는데. 뭐? 너 내려오지면 문자가 오릴 거예요. 옥상 잠궈. 이보세요라니 검사한테. 아무튼 간에 이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안에서 스마트 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유걸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논산훈련소 조교 서민들과 군악대 서민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그냥 시켜! 몇 번을 시키는 거야? 나중에 반대려면 와서 밤에 잠못 잤어. 그래야 나 창피하지. 나도 창피해. 사람들 앞에서 하면 나도 창피해. 그만 시킬게. 그만해. 알았어. 지금까지 8, 6, 거렸습니다. 미안해. 저도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또 뭡니까? 먼저 김말숙 씨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야? 제발 대중들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뭘요? 매주
부대 오늘 갖고 와. 오늘 잘 걸린다 그냥.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신라군의 요정 김양희입니다. 제가 신라군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시건데 여작한 여자의 몸으로 육해공군 훈련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전 자신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다양한 교육으로 공군 조종사들의 무사 귀환을 돕는 공군 정보교육대대 생환교육대. 생존, 도피, 저항, 탈출, 복귀에 이르는 생환교육이 시작됐다. 육성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조종사는 공군 전투력의 핵심 때문에 조난을 당해도 반드시 살아 돌아오는 생환교육을 4년 6개월마다 꼭 받아야 한다. 가만히 앉아 이론 교육을 받느라 근질거렸던 몸을 신나게 풀어줄 실습 시간. 조종사들이 찾아간 곳은 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수중 생활 훈련장이다. 수영 너무 잘하죠. 부유 장구가 있기 때문에. 방수복과 구명대를 갖춰 입수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여기 수영장에 왔을까요? 이 수중생활훈련은 조종사가 해상 내지는 수상에 착수를 했을 때 바람에 의해서 끌리거나 내지는 낙하산이 조난자를 뒤집어 씌웠을 때 생명, 생존, 생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각 기종에 맞는 훈련을 앞두고 기본 동작부터 확실하게 배우는 김량희 리포터. 그래, 이래야 이따가 고생을 더 하지. 맨 먼저 시작된 드래그 훈련은 조종사가 바다 위에 조난을 당했을 때 바람에 부풀거나 해류에 휩쓸린 낙하산에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 만약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낙하산에 끌려가서 익사할 수도 있기에 조종사라면 반드시 제대로 익혀두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다. 훈련에 성공하려면 가능한 입수하자마자 올바른 자세를 잡는 정확성과 빠른 손놀림으로 몸에서 낙하산을 분리해내는 신속함이 동시에 요구된다. 만약에 조종사가 비상탈출하게 되면은 실제로 해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 데 특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뜸들일 것 없다. 바로 김량희 리포터 도전.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믿어도 됩니다. 목소리 봅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일부 앞으로, 안부 앞으로, 손 올리고, 손 올리세요. 쩌렁쩌렁 울리는 비명 소리를 남기고 입수. 어라, 별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허 제대로 자세 잡더니 낙하산까지 분리 성공. 이야, 다시 봐야겠어. 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저 너무 잘했죠. 더 한 번 잘한 걸로 그렇게 좋아하기엔 아무튼 이어지는 훈련은 낙하산 해체 훈련. 낙하산 캐노피가 조종사를 덮었을 경우 시야가 차단되고 호흡하기 곤란해지는 위기 상황에 빠지게 마련.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침착하게 캐노피에서 벗어나 낙하산을 분리해내는 요령을 배운다. 비행 경력 10년의 베테랑 조종사 한 명을 육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무려 100억! 그만큼 귀중한 인적 자원이기에 어떤 조난 사고에서도 조종사는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사람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물속에서 자신의 발이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을 떨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해상에 착수했을 때도 전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좌측 부분에 보면 공기 주입구가 있습니다. 그 공기 주입구에 공기를 주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생활 훈련의 마지막 과정, 구명정 훈련을 받아볼 차례. 얼른 구명정에 탑승해서 차오른 물을 퍼내고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위장막으로 은폐. 노가 없으니 손으로 열심히 저어 이동하고. 이렇게 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있어야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생환 훈련의 시작이자 기본인 낙하산 훈련의 필수 과정 착지 훈련. 김량희 리포터도 이리저리 굴러가며 배워보지만 그렇게 하다가 다치기 참 쉽죠. 이분들처럼 FM 자세로 살살 굴러야 안전하다고. 착지 훈련도 중요하지만 낙하산 다루는 조종법을 잘 배워둬야 조난 상황 때 무사히 탈출할 수 있다. 저도 어릴 때 멋진 파일럿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조종사의 자격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뻐야 하나요? 그건 필요 없고요. 일단 건장한 시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걸 수행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낙하산 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해서 낙하산 강화 경험을 쌓는 11m 모형탑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마다 탈출 자세와 방법이 다르다 보니 FM 자세 살아있는 표본. 시범 교관들이 먼저 완벽한 시범을 보여주고 이제 조종사들이 해볼 차례인데 사실 이들은 이미 여러 번의 생환 교육으로 베테랑이 된 지 오래라 굳이 실습까진 안 해도 되지만 몰아가기식 박수로 얼떨결에 실습 대표 선정 완료. 신나군의 미녀 리포터 김량희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 총각 파일럿 강화 준비 완료. 저만 믿으십시오. 아 정말요?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신성한 훈련장에서 핑크빛 로맨스라니. 아무튼 강화를 시도하는데 지켜보는 김량희 리포터를 의식한 건지 교관 뺨치게 멋진 자세로 성공. 자 이제 낭군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무시무시한 11m 높이를 가볍게 극복하는 놀라운 사랑의 힘. 아까 그 총각 조종사가 진짜 마음에 들긴 들었나 봐. 막상 뛰고 나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하실래요? 아니야 오버하지 말자. 대한민국 공군을 이끌어나가는 강하고 믿음직한 최정예 조종사. 그 누구도 조종사를 대신할 수 없기에 이들은 반드시 명예롭게 귀환해야 한다. 어떠한 곳에서도 살아 돌아가기 위한 조종사들의 생환 교육.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하늘로! 어디로! 전투를 하다 보면 전투기는 추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공군 조종사분들인데요. 무적의 조종사로 태어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공군 생활교육대라고 합니다. 공군 생환교육대라고 합니다. 생환이요. 다시 살아 돌아온다. 생환교육대. 근데 보니까 막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그래요. 정말 육해공을 다 통합해서 거의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행히 수영을 할 줄 알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아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힘든 훈련이었어요. 아니 우리 판이걸 씨도 네. 저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조교를. 아 지금 육군훈련. 네네네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를 이제 생활을 했어서 저는 이제 훈련을 주로 시키는 입장이었죠. 아 진짜요? 네네네. 야, 기남 씨도 예. 논산훈련소. 논산훈련 저도 논산훈련소거든요. 네네네. 왜 이렇게 더 조교 앞에서 더듬어요. 조교 앞에서 말더듬이가 됩니다. 예, 저보다 2살 어려도 한 3살 형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논산훈련소 조교들은 특히 우리 훈련병들 중에서도 거의 뭐 특급 용사들만 뽑아요. 특급 훈련병들만 차출을 해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 조교들은 정말 내가 조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친구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170 이상이 되고 그 어떤 자격 요건이 다 갖춰져도 이 사람이 정말 훈련도 잘 못 받고 이런 뽑지도 않아요. 맞아요. 네, 정말 또릿또릿하고 정말 이래야 뽑습니다. 아니 네, 판이걸 예. 씨가 이렇게 이미지는 좀 네. 약해 보이고 이런데 그 강인한 면모가 있으신가 보네요. 근데 일단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남들보다. 그러면 이 본인들만의 그 노하우들이 다 있잖아요. 조교님들 보면. 네, 네, 근데 네. 기남 씨 같이 정말 아하. 뺀질뺀질한 네. 저런 많죠. 친구들 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다루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 아 그럼요. 지금 그거 보여주세요. 저 기남 씨한테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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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부터 그 좀 신기해 불편하거든요. 네. 기남 씨에 대해서. 그래서- 떨기 시작합니다. 네. 훈련병 입소했어요 지금 이제. 기남 씨 빨리 훈련병이에요. 46번 훈련병 46번 훈련병 김기나 앉아. 앉아. 일어서. 일어서. 왜 그렇게 생겼나?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사회에서 뭐 했지? 사회에서 학교 다니다 엎드려. 엎드려. 사회에서 엎드리다 왔습니다. 일어나. 엎드려. 울어 골라. 울어 골라. 잘하고 골라. 똑바로 못하나? 똑바로 못하나? 예, 죄송합니다. 일어나. 예. 이름이 뭐라고? 엎드려. 엎드려. 예, 엎드려. 이런 식입니다. 야 틈을 안 주네요. 진짜 정신없게 만드네. 네네. 조교하면은 그냥 조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조교가 한 가지가 아니랍니다. 네, 조교도 맞아요.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조교의 종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판이월 씨가 한번 네, 일단은 설명해 교보제 조교가 있습니다. 이등병 네. 때 딱 처음 들어오면은 예. 교보제가 뭐냐면 교육 보조 제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수류탄이나 뭐 이렇게 그 교육에 필요한 것들, 뭐 네. 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챙깁니다. 네. 물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음식까지 다 챙깁니다. 아, 그 다음에 배식 조교가 있습니다. 배식이 왜 힘드냐 하면은 그 이렇게 배식 이거 떠주는 것부터 다 감독부터 시작해서 짬을 해야 됩니다. 배식 음식 찌꺼기 하고 그 주방 청소 다 해야 되고. 와. 네. 시범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병부터 상병까지 해요. 네.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훈련병들 앞에서. 제일 힘들어 보이면서도 멋있어 보이는. 멋있어요. 네. 제일 멋있어 조교. 시범 연습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각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요. 이거 굉장히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시범 볼 때는 네. 여기 다 까지고 멍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웃겼던 게 저는 이제 같이 다닙니다. 한 2명 정도. 네. 2인 1개조로 해서. 네. 시범을 앞에서 선임이 보이면 저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왜냐면 나중에 제가 해야 되니까. 시범을 한번 보이시다가 총검수를 하시다가 네. 그 총에 뒷 개머리판에 자기가 자기 머리 근데 그거를 막 아파하고 이러면 그렇죠. 훈련병들이 우습게 먹었어요. 근데 이미 웃겼어요. 이미 이미지가 다 망가졌어요. 총검수를 하다가 이게 손이 빗나가가지고 개머리판을 내가 딱 쳤는데 소리 엄청 크. 소리가 엄청 크고 빡 소리가 나 뒤에서 어떡해 괜찮으십니까? 했는데 이러는데 여기가 정말 거짓말 아니고 부어 오르는 게 보여요. 들어가 있던 관자놀이가 다시 나와.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정말 세게 쳤거든요. 왜냐면 이걸 할 때 막 절대 각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다가 빡 쳤는데 빡 맞고 여기가 이렇게 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멍이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잘 배웠나? 훈련병들이 그건 줄 알고 훈련 다 따라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조교 열심히 하고 나면은 이제 훈육 조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담임 선생님 같은. 그래서 그 훈련병들하고 아이의 숙식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훈련병들이 자는 방에 가서 아예 같이 자요. 그렇지. 네. 먼저 일어나고 또 늦게 자야 되는 고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일단은 조교는 뭐든지 그 잘해야 되고 앞에서 좋은 모습 그리고 굉장히 FM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훈련병들 앞에 가서 이렇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옷을 갈아입으니까. 분기 딱 들어가지고. 왜냐면 그래서 저희도 그 조교 4주 훈련 받고 나서 제가 조교를 할 때 이렇게 자잖아요. 네. 그러면 자고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시 반이 되면 6시 기상이잖아요. 네. 5시 반이 되면 눈이 딱 떠져요. 그러면서 이불을 하나씩 천천히 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불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고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나요. 그러면. 일찍 일어나서 부산스럽게 하면은 병장들한테 혼납니다. 잠 깨운다고. 조용히 하라고. 6시에 준비해서 나가라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쩌라니까 막 처음에. 아니 왜냐면 미리 준비도 못하게 하고 6시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꼼수가 하나씩 느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양말을 꺼냅니다. 그래서 양말을 이렇게 신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다가 부스럭대면 다시 자는 척하고 전투화를 묶어서 밑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상나팔 불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팍팍팍 하고 옷 바로 입고 옷을 다 단추를 채워놔요. 전투복을 단추를 채워서 안 입습니다.
그냥 써요 이렇게. 예. 그거 얘기 듣고 있어 보니까 네. 과간이네요. 우리 앞에서 그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아니 그 전쟁 속에서. 야 이거 나 조교 다시 봤어. 네. 그래서 싫어. 난 조교. 그래서 그냥 후다닥 뛰어나가서 네. 이제 앞에서 감시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제일 늦게 준비하는 훈련병 기합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조교 차트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판유걸 씨도 당연 시범 조교가 이제 네.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요걸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아, 야. K2. 요걸로 총검수를. 너무 절도 있고 멋있잖아요. 전역한 지 오래돼서 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범을 좀 네. 보여드릴게요. 대머리판 예, 조심하시고요. 예. 총검수는 중요한 게 조교한테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아 맞아.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나 그게 궁금해.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항상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야 이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이렇게 이게 칠 때 조교야. 이렇게 야. 뭐 이런 식으로. 멋있다. 그럼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이걸 계속 치는 연습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나중에 멍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그러겠어. 문제는 뭐냐면 네. 시범 보일 때 네네. 여기가 이미 멍 들어 있는 상태니까 네. 여기 칠 때마다 얼굴이 한 번씩 찡그려지는데 그거 참으면서 네, 그렇게 하거나 가면은 하죠. 쓸 수. 빛나는 개구리 마크를 달기 위하여 밤부터 어허. 올챙이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야하. 예비역들의 자랑스러운 추억 일기 예비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비역 마크 있잖아요. 네. 그 마크는 정말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마크 안에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저도 말이죠. 예비군 가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기남 씨, 네. 예비군 훈련 가면요, 제발 조교님들 좀 괴롭히지 마세요. 아주 소문이 찾아요. 제가 지금 6년 차인데 사실 제가 한 3년 차까지는 그랬어요. 네. 예, 그리고 싶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때는 좀 잊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사연 배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서 안재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88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막 식을 무렵인 1989년도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했습니다. 신병 교육을 마치고 인천 부평의 모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병 무렵 모의 후퇴 훈련이 있었는데 작전 수행 중 하룻밤 수경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보직은 참모님을 모시는 운전병으로 운전할 때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더랬죠. 뭐 훈련 나와도 나는 운전병이니까 무슨 할 것도 없고 차나 지켜야 되고 이게 뭐야. 차라리 보병으로 딱 가가지고 총을 이렇게 싹 열고 자기 손들어 저기 꼼짝 이걸 해야 되는데 훈련 나왔으면 앉아만 있으니까 운전병 심심하겠다. 성 그래 수고가 많다. 나도 오늘 여기서 수경을 할 예정이니까 예. 넌 다른 데 가서 그럼 저는 저 다른 데 잠깐 갔다 오세요. 그럼 가서 쉬도록. 예, 알겠습니다. 아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까지. 예. 아야 너 그리고 참. 예. 야 오늘 지금 전지 상황이잖아. 아이 진짜는 좀 응? 똑똑하고 야무지게 못하냐 너? 꼭 이거를 참모가 이렇게 나서갖고 예. 일로 와. 거기 치를 해야지. 지금 전지 상황인데 이게 참모가 이런 걸 다 해줘야 되나? 응? 에이씨. 예, 운전병 알겠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네요. 그럼요. 충성! 쉬다 그러고? 가만 있어보자. 배고파. 그때 보니까 저기 부대 앞에 짜장면집 되게 맛있는 데 있던데. 거기나 갔다 올까? 그래, 어차피 뭐 훈련 중에 내가 할 것도 없는데 뭐. 그래, 가서 짜장면이나 먹고 가야 되겠다. 저래도 돼요? 대범하네요, 대범해. 위병소 밖으로 출입이 자유로웠던 저는 무사 통과. 짜장면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중국집 사장님. 하긴 무장 그림 바르고 총까지 들었으니 무장 탈영병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갈까도 했지만 짜장면의 유혹이 너무나 강했던 저는 시키고 봤습니다. 나 돈 있는데. 저기 짜장면이나 하나 주세요.
남기고 가세요.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 다 먹고 가. 예. 감사합니다. 어휴, 떨어지겠네. 예. 저기요. 단무지 좀 많이 주세요. 예. 대박이네요. 아, 이날따라 중국집 어찌나 어수선한지. 다들 왜들 그래? 저는 총을 옆에 끼고 짜장면을 아주 맛있게 먹고는 무사히 부대로 복귀했답니다. 총 들고 짜장면 먹어본 군인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에헤이, 그래도 저기 말이죠.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먹겠다고 그렇게 민간인을 겁주는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 오바스럽네. 준현 씨, 네.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안 그러면요 예, 예. 키가 큰데요.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 말숙 씨는 네. 하루에 5끼 이상을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키는 뭐 하루에 반 끼 드신 거랑 똑같은데 이게 요거 봐라. 왜 그러세요? 요즘 좀 방망이 맛을 좀 못 봐가지고 또.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좀 미안해. 좀 내가 뜸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곱빼기로 갈 거야. 누나, 응? 미안해. 내가 누나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 손은 노냐? 미안해. 때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 아무튼 우리 이 짜장면만큼이나 정말 맛있는 사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풍성한 예비군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언젠가는 내가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손 안 흔들면 더 곱빼기로 간다. 예. 아니 근데 뭐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식당에 왜 총을 들고 들어가? 예, 그 진짜. 정말 심약한 그 주인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다행히 화면으로 봤을 때 주인은 엄청 튼튼하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짜장면이라는 게 좀 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중국집 짜장면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뭐 집에서도 안 나고 안 돼, 안 돼. 어디 뭐 맞아요. 급식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맛을 어떻게 중국집 짜장면만 어떻게 고유 맛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게 이렇게 다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더 간절한 그런 거. 그죠. 왜 그런 거 있고. 왜 김대희 씨 네. 비유를 좀 적절하게 되자면 어떤 네. 비유요? 외박이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뭔가 이제 출장이 잡힐 때, 고를 때. 지방 저기 그때 뭐 지방 저 멀리. 그 1박 2일짜리 뭐 그럼요. 공연이나 행사 공연, 내지는 행사. 막 이런 막 돌아올 그 수 없는. 녹화 응. 촬영. 간절하죠. 아, 나 감정이입했어요. 네. 우리 어디 저 1박 2일로 어디 촬영하면 안 돼요? 감독님? 진짜야 내가 봤을 때. 간절해. 저거 진짜야. 하라고 해도 하실 거예요. 하세요. 아, 비트팡 거기서 자라 그래도 전 잘 수 있어요. 그 제가 남동생을 이제 네. 그 보낼 때도 저도 논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가족들 노래자랑도 이렇게 좀 펼쳐지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판유결 씨 때도 이제 뭐 MC도 보시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분위기가 그때는 어땠어요? 그 이제 제가 그 군악대회로 이제 가게 된 사연이 사실 있어요. 예, MC로 가게 된 사연이 네. 제가 조교를 했으면 솔직히 이게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보직이 바뀐 거니까. 네. 조교였다가 갑자기 MC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신고합니다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걸 하겠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제가 조교하던 시절에 그거 나가면은 이제 휴가를 한 10일 정도 보내주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막사에 왔는데 중대장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부르시더니 너 논산훈련소 소장님하고 무슨 관계냐고. 오. 그래서 투스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아무 관계, 왜냐면 그거 다 써야 되거든요. 누구랑 이거 관계가 어떻고 그렇죠. 이렇게 다 적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가 얘기 없다 갑자기 소장님하고 무슨 관계냐고. 그래서 아무 관계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군악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걔 군악대로 보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알고 보니까 그게 신고합니다 오디션이 아니고 군악대 MC를 뽑기 위한 오디션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감투를 씌워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떨어지면 이제 말이 많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MC 착출을 돼서 느닷없이 그날 바로 소장님이 얘기하셔서 제 군악대로 보내 그래서 그날 짐 싸가지고
그날 바로 군악대로 갔어요. 그래서 사실 요새 이병 연주회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충대도 많고. 저 때 처음 생겼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들어가서 만들기 전부터 저희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대본 짜고 이렇게 해서 창단 네, 창단 멤버예요. 네. 군악대가 이제 뭐 입소식 행사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뭐 행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네. 다른 행사요? 네. 그 이제 입소식 행사하고 제일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장군분들 뭐 입관식 같은 거 하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가장 힘든 거는 일단은 그 참모총장님 앞에서 그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 군악대가 이제 6번 군악대도 있고 저희 군악대도 같이 가는데 이게 리허설만 거의 5시간 행사가 30분이고 저는 안 하죠. MC니까. 그 우리 훈련병들이 야간 행군하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군악대들이 빵빵 빰빰빰빰빰 뭐 높은 산이 무거 촥 우리 반겨주잖아. 우리 힘든데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되게 짠하거든요. 아 내가 해냈구나. 근데 군악대 분들도 그거를 불어주면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우리 훈련병들을 촥 이렇게 야간 행군을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되게 뿌듯해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야간 행군 한 4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새벽에 꼭. 이게 한 2-3번 하다 보니까 막 짜증이 왜냐면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아니 그래도 짜증이 나네. 아니, 왜냐면 아 너무 솔직해.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상이 6시인데 네. 6시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군인은. 근데 4시에 들어와요. 저희가 준비를 3시부터 하거든요. 그럼 잠을 아예 못 자요. 그럼 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추운 날은 군악대 뭐가 힘드냐면 이게 금관악기는 여기 붙어요. 네. 이렇게 떨어지면 살점이 떨어질 때 붙이고 이렇게 있어요. 들어올 때까지. 그럼 이렇게 있다가 4시에 이거 막 불어주고 다시 들어가서 자야 돼요. 한 5시쯤에. 잠이 오냐고요. 잠 안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죠. 그렇죠. 솔직한 심정으로. 네. 네. 아니, 짜증나고 아니 정말 솔직히 토크는 이렇게 솔직하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니 안 불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새벽 불어준다고. 우리가 뭐 선물값이야 맨날 포장만 해. 새벽 4시에 불어주는 입장도 짜증나지만 새벽 4시에 걸어 들어가는 입장도 짜증나요. 그렇죠. 다 짜증나. 그렇다고 트럼펫이 짜증나진 않으니까. 트럼펫은 아름다운 소리 내고 있어요. 그냥 나만 짜증나는 거지. 뭐 트럼펫이 자기도 짜증난다고. 그렇죠. 자 다음은요 숨어있는 키워드를 쏙쏙 뽑아서 얘기하는 김대의 키워드 톡 시간입니다. 자 판유걸 씨의 숨어있는 키워드는 뭘지 판유걸 씨의 키! 와! 야. 아니 뭐예요? 네. 두루마리 화장지인데? 네. 이 두루마리 뭐 화장지에 얽힌 뭐 추억이 있나 봐요? 제가 조교 생활을 할 때 조교들은 이제 4주 훈련이 끝나고 나서 조교 교육대를 다시 가요. 2주 동안의 훈련을 또 받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조교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배워요.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 뭐 훈련병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를 교육시키는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를 만들기 위해서 조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이 클래스거든요. 그분들은 키가 일단 180이 넘어요. 전 논산훈련소를 이제 항상 착출을 해갑니다. 그분들을. 그리고 이 말투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거기서 배워오니까 말투가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렇구나. 46번 훈련병 지금 뭐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46번 교육생 분대장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용무는 화장실 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화장실을 갈 거면.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보내줘요. 지네요. 근데 아침에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들고 뛰어나갔어요. 이걸 들고 이렇게 휴지도 막 급하게 해서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화장실 엎드려 이랬어. 엎드려. 못 가죠 화장실 끝까지 다 해야 돼요. 40명 훈련병 아니 엎드려 일어서. 40명 교육생 이등병 판유걸 분대장. 아 잠깐만. 이거를 한 5번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계속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엎드려 일어서 안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짜증이 나잖아요. 또 짜증이 그 신호가 들어가요. 네. 이제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 됐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서 정말요? 화는 안 내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저번 주 월요일 날 공군 712기로 입대했었는데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귀가 조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너는 오늘 입대를 하겠지만 일주일 먼저 갔다 온 친구이자 기수도 비슷한 동기로서 너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선우를 믿고 선우가 건강하게 군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선우야 사랑한다. 잘하고 와라. 저희 아들 이남수를 오늘 백이 보충대 입소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아들이 연약하지 않고 튼튼하고 훌륭한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만전히 바라지 않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제가 지금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할머니, 큰아빠, 큰엄마 그리고 가태어나 주빈아 건강하게 잘 있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재야, 수영아, 성룡아, 인지야 그리고 송준아 아무튼 내 친구들 잘 있어라. 내가 금방 휴가 나서 내가 술 한잔 쏠게. 알았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제 같이 와준 동생과 여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혜야, 손 들어봐. 불러보세요. 여기로 한번 여자친구 오더라고. 네, 다혜야 여기 나오래. 나오래가 아니라 나와라. 나와. 내가 이렇게 강원도 춘천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가 두 번의 헤어짐과 세 번의 만남이 있었지. 근데 다시 만나고 벌써 1년이 지났어. 오늘 입대하는 길 긴 시간 같이 와줘서 고맙고 훈련 잘 받고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잘 지내. 네, 카메라 힘을 주세요. 또 여자친구한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안아주시고요. 나도 생각하면서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잘 기다리고 있을게. 사랑해. 저희 부모님께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잠깐만 나와주세요. 벌써부터 이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네, 자.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군대 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저 처음으로 아빠를 안아보았습니다. 근데 저 군대 가기 전에 안아보는데 정말 좋고 정말 엄마 아빠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히 대대하겠습니다. 절 받으세요.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아주시고요. 네. 우리 아버님도 한번 안아주세요. 네.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매니커즘을 제시하고 있는 신나는 뉴스 김기랑입니다. 네. 예? 메커니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틀린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새로운 메이커를 제시한다는 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손? 뉴스 안 보세요? 지금 저게 테이블에 올린 테이블에. 거예요. 네. 마임을 좋아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요즘은 말이죠. 신병을 짬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귀엽네요. 왜 그런지 짬찌요? 아세요? 네, 귀엽죠?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짬밥이 네가 먹은 짬밥이 찌끄레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말이구나. 예, 짬찌라고 짬찌. 예, 부른다고 합니다. 네. 세대 차이 나지 않나요? 지금 저희 예비역 6년 차로서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군 생활하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신조 만들지 마세요. 세대 차이 나니까요. 예, 바른 말, 고운 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건 뉴스 김기람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네, 오늘 저기 아니 근데 짬찌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귀엽네요. 나중에 사진 찍을 때 김치 말고 짬찌 이러세요. 아니 양희 씨가 그 대구 사투리로 아 짬찌 이렇게 귀엽게 말하면 되게 좋아요. 귀엽다 귀엽다. 다시 해주세요. 김치 말고요. 짬찌라고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 입소식 현장 모습 보셨는데 네. 6월 씨는 입대하실 때 저 자유바람대는 없었죠? 예, 저런 건 없었고요. 저희는 삭막했어요. 저희 논산에는. 만약에 6월 씨 같은 경우에는 자유바람대가 그때 있었으면 충분히 나가고도 남았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우리 저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부모님 사랑합니다. 군대 가서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초코파이 좀 잘 넣어주세요. 안 걸리게. 저 그리고요 시계랑 뭐 이런 거 다 뺏긴대요. 엄마 그냥 집에 가져가. 사랑해. 이 자유바람대가 좋은 점도 있네요. 한유걸 씨는 입대하는 날 누가 같이 배웅을 했는지 네. 너무 궁금해요. 누구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없는지. 입대할 때는 뭐 저희 어머니 아버님 다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대학교 친구들, 네, 대학교 친구들 같이 왔었고 뭐 그 정도? 어머님, 아버님 다음에 꼭 나와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요. 여자친구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아, 그 당시에? 네, 헤어지고 그 서로 합의를 했죠. 이게 서로 기다려도 힘들고. 어머. 네. 연락하면서 좋은 친구로 지내자. 네. 그리고 제대하고 또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만나자 이렇게. 그 제안을 누가 했나요? 제가 했어요. 오, 남자다. 왜냐하면 남자다. 제가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네. 쉽지 않은데. 만약에 군대 가서 헤어지게 되면 정말 극도의 힘들 때 만약에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 더 힘들까 봐.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입대하기 전에 추억을 많이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렇다면 이 아들을 또 보내고 난 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아들 챙겨주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은 근데 예, 저희 어머니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슬퍼하시고 네. 굉장히 챙겨주시지만 저랑 떨어져 있으면은 신경을 잘 안 쓰세요. 굉장히 자기 생활 즐기시고 예, 몸이 쉽게.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네, 약간 자식도 멀어지네요. 그런 거 나는 강하게 크라고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본인을 잘 아셔서 전화하면 자꾸 잔소리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슬퍼지고 이러니까 일부러 전화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면회도 사실 잘 안 오셨어요. 내가 가면 어린 자식이에요. 저도 오지 말라고 했지만 왜냐면 휴가를 또 자주 나갔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님은 그때가 정말 영원한 안녕이라고 믿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일 좋은 이보세요. 그걸로 바뀌는 저희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사진 드리겠습니다. 기남 씨. 그럼요. 기남 씨가 요즘 정말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돋보여요. 오늘의 명언 또 한번 오늘 보여주시죠. 오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 바로 자, 판시호. 예, 세상에 정말 알려지지 않은 성씨 판씨를 이 세상에 널리 알린 우리 판유걸 씨입니다. 우리 판유걸 씨도요. 아직 우리 대중들에게 알리지 않은 재능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중의 우리나라의 방송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판을 키워야 됩니다. 판유걸 키워주세요. 그럼요. 잘 배웠네요 오늘 그리고. 그럼요. 판 키우라 그래서 뭐 점천에 뭐 1,500 이거 아닙니다. 그만했어요.
하는 거. 그러니까요. 끝을 모르는 게 좀 단점이군요. 근데 이제 판유건 씨가 난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네,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육군훈련소의 조교 후배들과 네. 그리고 군악대 후배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얼핏 들은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사한테 물리면 죽지만 독사를 잡아먹으면 약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정말 약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 네,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죠. 네. 네. 아쉬워요? 헤어지기 싫어서. 자, 신나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말이죠. 키드캅이라는 거 1993년도에 바로 이 돼지가 알비라는 거. 너 개잖아 임마. 너 캠핑을 마친 후 목이 좀 타서 아이스크림 먹어야겠다. 근데 조금도 아이스크림 약간 저희도 조금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왜?